안녕하세요. 포유 법률사무소의 이성열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차대차, 차대사람, 차대 이륜차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데 부상 부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장애 호발 부위 탑5 및 각각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생각보다 무릎을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호발하는 상병 중 하나가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꼭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운동하는 중에 점프해서 착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파열됩니다. 십자인대 파열, 측부인대 파열, 연골 손상 등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후유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무릎 동요 검사를 시행해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릎 동요 검사는 KT1000, KT2000, 텔로스, GNRB 등으로 측정하며 동요도가 10mm 이상이라면 최대 29%까지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됩니다. 10mm 미만의 경우 보험사와 적절히 합의해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요 검사는 정상 부위에 비해 수술한 부위가 얼마나 밀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척추가 눌리게 되면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에서는 경추부, 흉추부, 흉요추부, 요추부로 나눠서 최대 경추부, 흉추부 27%, 흉요추부 32%, 요추부 29%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됩니다. 이때 압박률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장애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를 반대로 해석한다면 압박률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구장애로 봐야 할 텐데 실무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영구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 외에는 딱히 찾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척추체 사이에 위치한 추간판 내에 수액이 흘러내려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최대 23%까지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부터 퇴행성 병변이 있었던 것인지 따지기 때문에 항상 다툼의 소지가 높은 후유장애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고관절 골절입니다. 대퇴골이 비급부에 끼어져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히 고정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로는 발생하지 않지만 고령이거나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골절이나 탈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 후 장애가 남게 된다면 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10에서 15%, 비구부 골절은 12%, 단축이나 연장, 완전 강직의 경우 22에서 48%,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했을 경우 15%까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치료 후에도 향후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을 수 있으므로 합의 시에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손목, 손가락 골절입니다. 차대 이륜차, 차대 사람 사고에서는 사람이 넘어지면서 손을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손목 골절이 많이 발생합니다. 손목은 수근골과 요골, 척골이 만나 이루게 되는 관절인데 수술 후 관절에 운동 제한이 발생하게 되면 장애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목은 일반적으로 13%, 완전 강직의 경우에는 16에서 24%, 손가락은 하나당 3에서 5%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시 호발 부위 탑5와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